전세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법원에서 등기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귀하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가 신청되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소속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방문하였으나 귀하를 만나지 못하여 안내문을 드리오니 소유자 및 임차인 점유자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우편물을 받게 되면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경매, 권리신고, 배당 같은 낯선 용어에 덜컥 겁부터 나죠. 근데 그때 저는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며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던 때였어요. 제가 전세로 거주하던 곳은 신축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보증금도 지키고 분양가보다 40%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다면 20대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매각기일이 되었고 저는 낙찰을 받았습니다. 최고가 매수인으로 내 이름이 불리는 순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과 집주인이 되었다는 기쁨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낙찰액의 80%는 입찰 전 은행과 대출 상담이 끝난 상황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금 지급 기일 통지를 받고 은행에 대출 서류를 작성하러 간 당일 은행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은행들도 대출이 다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시중은행 금리가 6%였는데 보험사는 8.9%였습니다. 높은 금리에 저는 이자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책은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서 겪었던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실패의 이유는 무엇인지, 부동산 투자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와 같은 실수를 겪지 않고 부동산을 나에게 행복만 선물하는 친구로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에게는 부동산 투자의 관점, 이 책을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투자할까도 중요하지만 언제 투자하지 않을 것인가도 매우 중요해요.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는 여전히 현재 가격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격을 변화시키는 요인, 즉 그 지역의 특성이 무엇인지 관심 없고 일관되게 가격만 바라보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도 모르고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도 모릅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완전 망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의 답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현재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를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포인트 1. 미래의 가치를 보는 관점.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딱 셋만 꼽으라면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입니다. 강남은 원래 과수원과 뽕밭으로 이루어진 허허 벌판이었어요. 정부는 강북에 밀집된 인구를 강남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다리도 놔주고 강북에 있던 모든 것을 강남으로 이전합니다. 사람들이 내려오게끔 관공서, 터미널, 백화점, 유흥주점 모든 것을 강남의 최우선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강남으로 들어오게 정부는 온갖 혜택을 강남에 주면서 노력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신도시로 인구를 분산시키려 하지만 사람들은 서울을 쉽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사대문 밖을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움직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강북의 명문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풍문고등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서울세종고등학교. 이 학교들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입 기준으로 배정받는 학교인 거예요. 우리 아이를 경기고등학교로 보내려면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겁니다. 경기고등학교 얼마나 좋은 학교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경기고등학교 앞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학교 느낌으로 외관 자체가 너무 멋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파락군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대치동이 있는 거예요. 서울의 학원가 하면 노원구의 중계동, 강서구의 목동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두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규모 택지 개발의 모태가 되는 지역들이라는 점이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학교가 들어서고 학원이 생기면서 학군이 지역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민족성으로부터 출발하죠. 신사임당과 한석봉의 예화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식을 위한 높은 교육열이 직간접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폭등, 껑충, 혼란, 규제, 줄폐업, 눈물, 영끌 단어만 봐도 머리가 어질어질한데요. 이러한 뉴스들은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불러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시각을 부동산의 가격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심리적으로 불안과 초조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결과 가격이 올랐다는 기사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내 집 장만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구나 라는 한탄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려갔다는 기사를 보면 큰일이네. 이러다가 내가 산 아파트 본전도 못 뽑겠네 라는 걱정에 밤잠을 설칩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등락에 우리의 마음은 사정없이 요동칩니다. 가격 등락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한 기사는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격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을 바라보기 바쁩니다. 또 그 가격은 매도, 매수 두 사람의 의사가 맞아 떨어지는 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도인은 많이 받고 싶고 매수인은 적게 내고 싶어 합니다. 한 번은 90억에 달하는 계약건을 위해 매도자를 만나 이미 합의가 된 상태였지만 계약당일 10억을 더 올려줘야 계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싸게 내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주변 토지들보다 자기 토지의 위치가 더 좋으니까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막상 산다니까 싸게 내놓은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은 도장 찍기 딱 2시간 전에 계약이 불발된 적도 있었어요. 역시 매도자가 가격이 너무 낮은 것 같다며 갑자기 5억을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큰 판에서는 5억 10억이 그냥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 계약은 파기되었어요. 한 달 뒤에 다시 연락이 와서 처음 가격에 팔고 싶다는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받고 싶은 욕심은 생기고 원하는 가격에는 매수자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연락하다가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죠. 저는 계약 시점의 가격보다 5억을 낮게 불렀습니다. 당연히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어요. 막대한 금액이 오고 가는 계약에서는 매도, 매수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사업에 엄청난 리스크를 안기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포인트 2. 부동산 가격. 경북 문경시는 상주시 다음으로 전국시 단위 지역 중에서 소멸 위험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노후화가 극심한 도시입니다. 만약 현재의 노후화가 예상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20여 년 뒤에는 시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인구 7만 명에 불과한 소멸하고 있는 소도시 문경의 한 카페에 도시 인구보다도 많은 8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화수원이라는 고택은 관리를 하지 않아 20년 넘게 폐가로 방치돼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에게도 마을을 방문한 이들에게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흉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0년대생 청년 5명이 화수원이란 20년 동안 방치된 폐가를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로 탈바꿈시켰어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카페 하나가 소멸 예정 도시인 문경시로 전국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호기심으로 소비자를 자극했어요. 콘크리트 건물에 둘러싸인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자연 휴식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젊은 층에게 전통 한옥 체험은 정말 매력적인 거죠.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도심 아파트의 등락에 목매고 있을 때 이 누군가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값싼 비도심의 부동산을 상업화시켜 높은 이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니덴자카는 일본 교토 히가시야마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900년 전 일본 풍경을 그대로 보존한 전통 가옥과 상점이 들어선 거리입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일본 고택을 개조해서 만든 스타벅스입니다. 다다미 방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일본 교토의 스타벅스는 교토에서도 가장 핫한 관광지가 되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가보고 싶죠? 우리나라도 한옥 스타벅스를 만들면 외국인들은 무조건 오게 되는 거예요. 골목 식당 하면 2018년부터 4년 동안 전국에 망해가는 식당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 떠오릅니다.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는 단순히 외식업 사업가를 넘어 탁월한 부동산 상권 분석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공간에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마법을 부리죠. 실제로 음식이라는 콘텐츠로 망해가는 식당을 되살리는 것을 뛰어넘어 식당이 위치한 죽어가는 상권까지 되살리는 기적을 여러 번 보여준 바 있어요. 예산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로 낙후된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음식 메뉴를 선보이면서 재개장 뒤 하루 1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죽어가는 상권을 되살린다는 목표를 초과해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성수동은 어떤가요? 성수동은 기본적으로 준공업 지역입니다. 60에서 70년대에는 붉은 벽돌로 지은 다세대 주택이 대규모로 들어섰어요. 그 결과 성수동 건축물의 30%가 붉은 벽돌로 지은 건축물입니다. 90년대 이후로 물류창고로 쓰이던 대림창고를 다녀왔었는데
외국인도 정말 많았어요. 대한민국에 카페가 얼마나 있습니까?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커피 전문점은 9463개입니다. 미간을 해치던 낡은 벽돌이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활용되며 MZ세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끌어들였던 거예요. 서울시는 성수동을 서울의 브루클린으로 명명하면서 미간을 해치는 낡은 건축물이 특화된 도시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죽어가는 골목 상권을 되살리듯이 쇠퇴한 골목, 쇠퇴한 상권이라고 무조건 등을 돌리지 말고 되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수동처럼 소비자들이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가는 핫플이 있다면 그곳을 직접 가보고 어떤 점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부동산 투자자의 자세인 거죠. 어떤 걸 투자할까도 중요하지만 어떤 걸 투자하지 않을 것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는 여전히 현재 가격만 바라보고 있어요. 가격을 변화시키는 요인, 즉 그 지역의 특성이 무엇인지는 관심 없고 일관되게 가격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왜 상승하는지, 가격이 왜 하락하는지 몰라요. 그냥 오를 것 같으니까 하는 투자는 완전 망하는 거예요.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알려준 말인데요. 목표를 크게 갖는 것 자체로 이미 그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정말 듣고 소름 돋았어요. 이런 호치케스가 있어요. 이걸 한 명한테 팔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와이프나 엄마, 형한테 팔겠죠. 10명한테 팔아야 한다면 친구들, 지인들을 찾아가겠죠. 근데 100명부터는 갈린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지인들에게 팔겠지만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돗자리를 깔고 팔겠죠. 근데 이거를 10,000명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온라인을 활용해야 하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1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순간 아마존을 배우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 아마존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표의 크기가 내 방법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험하는 지인들 다들 계시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친구, 지인 다 계약하고 나면 그 다음은 그만두죠. 처음부터 목표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이에요. 최근 제가 6개월 이상 공실로 안 빠지는 빌라를 뺐습니다. 부동산 한 군데에 집을 내놓을 거면 그냥 제일 가까운 부동산에 직접 가면 되죠. 그럼 10군데에 내놓는다면 어떨까요? 10군데 정도는 뭐 직접 돌 수도 있습니다. 근데 300군데라면 어떨까요? 300군데 이상은 온라인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부동산 사장님들 전화번호를 수집해서 단체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 디테일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링크를 더보기란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전세 빨리 빼는 방법과 함께 부동산 300군데에 10분 만에 물건 내놓는 방법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포인트 3. 목표를 정하고 세분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빠질 때가 있어요. 6개월 이상 공실로 안 빠집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좀 더 노출을 해야 하루라도 빨리 빠지는 거예요. 해당 지역 맘카페, 당근,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저는 피터팬의 좋은 부동산 구하기로 공실인 빌라를 올리자마자 한 달 만에 뺐습니다. 빨리 빼지 못하면 이 추운 겨울을 공실로 보낼 거고 보일러 다 터지고 수도 계량기 동파되고 고생하게 되는 게 뻔하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빼는 걸 목표로 잡았더니 그 목표에 맞게 할 수 있는 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최종 목표는 어떻습니까? 100억 건물주입니다. 100억 건물주가 되기 위한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에 맞게 움직이게 됩니다. 목표를 정하고 세분화해서 실행하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관점 이 책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를 댓글로 적어서 주시면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당첨 확률이 낮아서 이번 이벤트는 미션이 있어요. 영상 중간중간에 나오는 포인트 단어, 포인트 1, 2, 3를 댓글에 잘 녹여서 적어주시는 분 위주로 선정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페이지2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솔직하게 리뷰한 후기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